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이 제공하는 보안 시스템 강의 시작합니다. 9월 25일은 네 번째 강의로서 LTE 보안의 두 번째 부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NAS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보안, LTE 보안 프레임워크의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핸드오프 보안, 이게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LTE 시스템이 있는데 UE가 있고 그 다음에 이노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MME 서빙 게이트웨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질 때 이 이노드비를 통해서 MME를 통해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를 통해서 이게 인증이 일어납니다. 인증이 일어나서 인증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죠.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가입자가 이동을 해서요. 이동을 해서 이게 어떤 3G 네트워크 3G 네트워크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노드 B를 벗어나서 어떤 3G 네트워크의 기지국과 핸드오버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인증을 한 게 그걸 다 여기서 이 3G를 통해서 어떤 그 통신이 이루어질 때 그걸 인증을 다 인증됐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핸드오버가 이루어졌을 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3G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기지국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EMB로 이게 차량 UE가 이동해 왔을 때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인증된 것을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지만이 통신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드오버가 일어나려면은 서로 여기서 인증한 것을 여기서 믿어야 되고 여기서 인증한 것을 여기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지국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 강의에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 LTE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LTE 인증은 UE와 MME와 HSS 간의 그 IMSI 이 UE의 이 고유번호와 LTK IMSI K 이거는 이제 유심 카드 안에 있는 거고 이것은 HSS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IMSI와 LTK, 비밀키 K를 근거로 해서 UE와 MME 간, MME와 HSS 간 이렇게 해서 MME는 UE를 인증하고 UE는 네트워크를 인증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이볼브드 패켓 시스템 오센티케이션 앤드 키 매니지먼트 절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NAS 보안입니다. NAS 보안은 인증이 일어나고 난 뒤에 KASME라는 마스터 키가 만들어지죠. UE에서도 이렇게 KASME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양쪽이 ME와 UE는 NAS 보안을 위한 작업을 합니다. NAS는 컨트롤 인포메이션, 시그널링 인포메이션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결성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그널의 암호화, 비밀성을 위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시그널을 이쪽으로 보낼 때는 여기서 암호화를 하고 여기서 복호화를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는 여기서
암호화를 하고 여기서 복호화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가 요 키죠. 요 키요. 그 다음에 무결성 체크를 위해서 사용하는 키가 요 키와 요 키를 공유하고 무결성 체크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AS 보안은 요 이 노드 B와 MME 사이 이 구간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AS 구간에서는 시그널링 정보, 컨트롤 정보에 대한 보안과 그 다음에 사용자 트래픽에 대한 보안 두 가지를 합니다. 컨트롤 정보에 대한 보안은 무결성 검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정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암호화를 할 때는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여기서 복호화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낼 때는 여기서 암호화를 하고 여기서 복호화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가 요 키죠. 요 키. 그 다음에 이제 요 무결성 체크 요거를 위해서 요 키를 서로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시그널링에 대해서는 RRC 시그널링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사용자 트래픽에 대해서는 암호만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트래픽을 여기서 U에서 이 노드 B로 보낼 때 그때 여기서 암호화를 하고 여기서 복호화를 하고요. 또 사용자 트래픽을 이렇게 보낼 때는 여기서 암호화를 하고 여기서 복호화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가 이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들 세 개의 키는 이거로부터 유도를 해냈고요. 예, 여기로부터 이렇게 유도를 해냈습니다. 나스 보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하겠습니다. 나스 보안의 목적은 나스 보안 키를 사용하여 컨트롤 데이터요. UE와 MME 간의 나스 신호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스요. 이 나스 시그널링 정보. 이것을 서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스 보안키는 KASME에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이 KASME에서 인증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게 발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KASME에서 이렇게 두 개의 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 보안이 설정이 완료되면은 UE와 MME는 나스 암호화 키, 요 암호하는데 필요한 사이퍼링 하는데 필요한 키요. 그게 요거죠. 요것. 그 다음에 무결성 체크를 하는데 사용하는 키. 요것을 UE와 MME가 공유하게 됩니다. 나스 보안 설정 과정을 그래픽하게 한번 봅시다. 나스 시큐리티 셋업. MME가 UE의 보안 모드 명령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작됩니다. 이게 나스 보안 모드 메시지를 UE가 MME로 전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안 알고리즘을 뭘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이때 NAS 여기 서브스크립트인데 예, 그냥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예, 아래 첨자 예, NAS 무결성 체크를 위한 키 요거요. 암호화를 NAS 신호의 암호화를 위한 키 요게 각각 만들어집니다. 이 MMU에서도 만들어지고요. 요 KDF를 통해서 UE에서도 요 키와 요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NAS 시그널링은 UE와 MME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이 NAS 시그널링은 암호화도 되고 그 다음에 무결성 체크도 되게 그렇게 보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AS 보안에 대해서 봅시다. AS 보안의 목적은 AS 보안 키를 사용해서 컨트롤 플랜, 즉 UE와 e노드 B 간의 컨트롤 플랜의 보안, 그게 이제 요 RRC 시그널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결성과 암호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플랜의 IP 패켓, 그러니까 사용자 플랜, 유저 플랜요.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합니다. 예, 그때 사용하는 키가 요거죠. 요것. 요게 인테그리티 무결성 체크를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된 키 요것. 요 RRC 시그널링의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키입니다. 모두 다 여기서 KASM에서 유도해서 이쪽으로 보내줬죠. KEMB를. 요 위에서는 KASM에서 유도해서 이렇게 보내줬죠.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요게 만들어지고 요게 만들어집니다. 요거에 의해서 요게 만들어지고 요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플랜, 사용자 플랜에 대한 암호화. 그것은 다시 여기에서 요게 유도되고요. 여기에서 이게 좀 지워졌는데 이게 유도돼 가지고 요 키에 의해서 이 사용자 플랜에 대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즉 음성 패킷을 암호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UE는 KASM에서 KEMB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들은 여기서부터 도출된 거죠. UE는 이 KASME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KASME는 EMB로는 전송이 되지 않으므로 이 KSME가 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EMB 쪽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SME는 여기서 결국은 KEMB를 생성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KEMB를 생성해서 EMB로 전달한 겁니다. 전달된 겁니다. EMB로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UE에서 보면은 AS 보안을 보면은 자기가 KASME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를 통해서 KEMB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EMB는요, KASME는 없습니다. KASME. 이건 EMB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MSS가, MME요.
MME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MME가 KEMB를 만들어서 이것을 EMB로 보내주죠. 그래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함수를 통해서 이것을 유도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해내죠. UE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 컨트롤 시그널이 이 UE와 EMB 사이의 컨트롤 시그널은 RRC입니다. 레디오 리소스 컨트롤. 이 RRC 시그널링에 대해서는 암호화도 하고 무결성 체크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할 때는 이 키를 양쪽이 사용하고요. 무결성 체크를 할 때는 이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UE와 이 노드 B 사이에 보내고 받는 사용자 트래픽에서는 암호화가 필요하죠. 비밀성을 위해서. 그 암호화는 이 키를 서로 사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모두 다 재래식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요.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다 공유하는 과정이죠. 이게. 예. 대칭키를 이것을 양쪽이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예. 예. 어떠한 보안 시스템이든지 간에 예.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것을 해커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위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reat라고 합니다. 위협. 사실은 공격은 우리가 영어로 attack이라고 하는데요. attack. 공격은 바로 공격하는 거고, 위협은 뭔가 이 보안 시스템이 허술한 면이 있는 겁니다.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은 항상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얼마나 위협을 사전에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이 어려운 겁니다. LTE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LTE 시스템에 보안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 놨지만은 지금 우리가 했죠. 첫 번째, 인증 문제요. 그 다음에 NAS 보안. 주로 이거는 컨트롤 시그널이죠. 그 다음에 AS 보안. 이건 두 개죠. 컨트롤 시그널하고 사용자 트래픽. 트래픽이랑 패킷입니다. 이 두 가지 대해서 암호화를 이렇게 보안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놨지만은, 위협은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그 위협은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TE 네트워크의 IP 기반 아키텍처, 이게 보면은 다 패킷으로 바꿨잖아요. 패킷으로. 2G, 3G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걸 처리했는데, 이제
4G에 오면은 완전히 100% 패킷으로 바꿨죠. 예. 그래서 IP 기반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키텍처를 4G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주입, 이게 이제 인트루전 하는 건데 침입하는 거요. 그다음에 수정, 컨트롤 데이터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도청, 이 콘피덴셜리티, 공격에 대한 취약성 및 더 많은 개인정보 보호 위협 같은 보안 위협을 초래합니다. 오히려 2G와 3G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예, 안전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2G, 3G는 네트워크가 주인입니다. 그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고 IP 네트워크에 오면은 호스트가 주인이 UE가 주인인 거죠. 주인이고 네트워크는 이것은 그냥 인터넷의 IP 네트워크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IP 기반 구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IP 네트워크는 악의적인 공격자를 기지국에 대한 직접 경로로 제공합니다. 기지국이 뚫리면은 기지국 여기서 뚫어버리면은 기지국 이 노드 B 여기서 뚫려버리면은 인터넷은 뚫려버리는 거죠. 전체 네트워크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노드 B는 인터넷의 그 여러 무선 전파가 도달하기 좋은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는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물리적 위협, 침입 위협에 취약합니다. 물리적으로도요. 그러니까 그 기지국을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을 내버린다든지 기지국의 전기를 끊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 기지국이 물리적으로 침입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IP 통신을 할 수 없는 거죠. IP 장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기지국이 뺏겨버리면요. 예. 그 말은 뭐냐니까 인터넷 IP 네트워크도 코어들은 코어 라우터들이 있는군요. 이곳은 뭐 어떻게 건물 안에 있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좀 그래도 안전하게 물리적으로 침입 당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지국은 이 노드 B는 노드 B요. 이것도 노드고 사실은 이 노드 B도 이게 노드거든요. 노드라는 것은 그냥 IP 패킷을 처리하는 것인데 유이로부터 IP 패킷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침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뚫려버리면은 이건 소용없죠. 보안적으로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핸드오버 절차. 어떤 이 노드 B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 노드 B로 넘어갔다. 핸드오버가 됐다. 그럴 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TE 액세스 절차상에서의 취약점을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LTE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족해요. 그래서 IMSI, 이 유의의 고유 식별 번호라고 할 수 있는 이 IMSI 번호는 공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개되는 거죠. 처음에 이게 접속 요구를 할 때 여기 IMSI 정보가 가거든요. IMSI. 이게 아직까지 암호화되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IMSI 정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자가 IMSI를 획득하면은 이 접속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가서 여기서 작업을 일을 막 시키고 이게 보내주면은 이렇게 보내줍니다. 만약에 이게 LTK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까지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HSS, MME는 이 어태치 리퀘스트, 이 IMSI 정보만 갖고 있으면은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직 인증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보냅니다. 이 IMSI 남발을 막,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합시다. 1000개를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계속 요거를 보낸다고 합시다. 1000개, 1초에 막 1000개씩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LT 시스템 MME HSS는 이 1000개 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이걸 돌리면서 계속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도스 공격이에요. 도스 공격. 예. 그래서 그런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핸드오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로 LTE 보안 시스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